이란 내부에서 무언가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가장 강력한 신호는 거리나 군사적 위협에서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수십 년간 이슬람 공화국을 지탱해온 선전기계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2026년 5월 1일 금요일 테헤란에서 위기가 강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DR화는 폭락하고 식료품 가격은 오르며 국영 언론은 정부를 비판하고 정권과 연관된 매체들조차 공개적으로 서로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이란 정권은 오랜 기간 국민이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대부분을 통제해왔습니다. 텔레비전, 신문, 뉴스통신사, 종교 채널, 그리고 일부 인터넷까지도 공식 입장을 보호해왔습니다. 지도부는 무엇을 알아도 되는지, 누가 적인지, 그리고 각 위기를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지까지 모두 정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벽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경제 위기가 평범한 사람들의 삶에 닥쳤기 때문입니다. 곧 모든 이야기를 들려드릴 예정이니 정확한 정보를 원하시면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실시간 정보, 지금까지 본 적 없는 최고의 저널리즘 품질과 신뢰도를 자랑합니다. 밀손 알비스, 가장 민감한 부분은 화폐입니다. 달러가 약 180만 헤알의 가치가 되었다고 국제뉴스에서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론상으로는 달러를 가진 누구나 이란에서 백만장자가 됩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가치 하락, 더 비싼 시장, 그리고 급여가 줄어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국민들은 위기를 정치 연설로 판단하지 않고 달걀, 빵, 쌀, 약, 교통비의 가격으로 판단합니다. 테헤란에서는 달걀 한 개가 거의 100만 리알에 달할 수 있고 햄버거 하나는 500만 리알이 넘을 수도 있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동시에 상당수의 국민들은 월 2억 리알 정도의 소득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숫자만 보면 많아 보이지만 인플레이션이 모든 것을 삼켜버립니다. 생필품 가격이 이렇게 빨리 오르면 선전 효과도 약해집니다. 국민들은 정부가 외부의 적을 탓하는 말을 들을 수는 있지만 시장에 가면 붕괴를 직접 목격하게 됩니다. 이란에서 소비되는 식량의 대부분이 수입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위기는 더욱 심각해집니다. 전문가들이 인용한 추정치에 따르면 식량의 50%에서 70% 정도가 외국에서 들어온다고 합니다. 통화가 약해지면 수입 상품의 가격이 더 비싸집니다. 상인은 그 비용을 부담하고 그 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하며 일반 가정은 소비를 줄이게 됩니다. 설령 외부 압력이 줄어들더라도 구매력에 입힌 타격은 금방 사라지지 않습니다. 바로 이런 환경에서 국영 언론이 이례적으로 피로감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진행자들과 체제와 연관된 인사들이 인플레이션, 물가, 그리고 통제력 부족에 대해 해명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언론의 자유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권력 내부의 집단들이 텔레비전과 신문을 이용해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는 뜻입니다. 내부의 경쟁자들에게 말이죠. 정권은 단결을 보여주려고 하지만 그들 자신의 도구들이 이미 분열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뚜렷한 갈등은 타스님 뉴스와 라자 뉴스 같은 매체들 사이에 나타납니다. 두 매체 모두 정권 진영에 속하지만 서로 다른 길을 옹호합니다. 타스님은 새로운 전면전을 피하기 위해 미국과의 협상을 받아들이는 쪽에 더 가까운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라자 뉴스는 양보를 거부하고 어떤 후퇴도 약점으로 간주하는 집단과 연계된 더 강경한 노선을 대표합니다. 이 갈등은 마코에서 벗어나 사설과 공개적인 공격으로 번졌습니다. 이 점은 심각합니다. 왜냐하면 정권이 단순히 경제만 논의하는 것이 아니라 생존 자체를 논의하고 있음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엘리트 일부는 시간 확보를 위해 협상을, 다른 일부는 힘을 과시하려 강경책을 원합니다. 두 선택 모두 대가가 있습니다. 테헤란이 너무 많이 협상하면 압력에 굴복한 것처럼 보이고 모든 것을 거부하면 제재, 고립, 군사 공격의 위험이 커집니다. 이 압력의 중심에는 알리 하메네이가 있습니다. 최고 지도자는 여전히 권력을 쥐고 있지만 지금 이 순간은 체제의 상층부의 신뢰 공백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최근의 전쟁, 통화가치 하락, 양보에 대한 논쟁은 이미 정권의 미래를 고민하는 파벌들에게 공간을 열어주었습니다. 공식적인 단절은 아니지만 양보하는 척 하는 체제에게는 분명히 드러나는 균열입니다. 이것은 큰 타격입니다. 미국의 압력이 이런 약화를 더 심화시켰습니다. 미국 중앙사령부는 펜타곤의 다크 이글, 여기서는 검은 독수리라고 불리는 극초음속 미사일 접근 권한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무기는 아직 실제 전투에서 사용된 적이 없으며 워싱턴이 이란 목표물에 대한 군사적 옵션을 유지하고 있다는 신호로 보입니다.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테헤란이 협상을 단지 시간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만 사용한다면 상황은 외교적 영역을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 점이 이란의 전략에 영향을 미칩니다. 수년 동안 그 정권은 미사일, 민병대, 페르시아만에서의 위협, 그리고 핵 프로그램을 압박 카드로 사용해 왔습니다. 논리는 충분한 두려움을 만들어 양보를 얻어내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미국은 판을 뒤집으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백악관은 핵 프로그램에 대한 실질적인 제한을 요구하며 본질을 보존하는 어떤 합의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para a arma atômica. 이 협상은 테헤란에게 함정이 되었습니다. 이란 정부는 일부 양보를 할 수 있지만 압박 수단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트럼프는 정권이 핵무기를 위한 여지를 계속 고집한다면 합의는 없을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하메네이에게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전략적 패배를 인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거부한다면 국민은 계속 경제 위기에 시달리게 되고 새로운 군사 행동의 위험도 커집니다. 국민들은 이 갈등의 대가를 치르고 있는 반면 엘리트들은 권력을 어떻게 지킬지 논의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월급가치 하락을 체감하고 상인들은 물건값 상승을 겪으며 가정은 식량을 줄이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은 미래를 바라보며 봉쇄, 검열 그리고 인플레이션만을 봅니다. 이란의 경제 위기가 결코 경제에만 머무르지 않고 빠르게 정치적 위기로 변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정권은 이를 알고 있고 탄압으로 대응합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유엔은 최근 이란, 미국, 이스라엘이 연루된 사태가 시작된 이후 이란이 4,000명 이상을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혐의들은 국가 안보와 연관되어 제기됩니다. 실제로 테헤란은 경제적 불안이 조직적인 시위로 번지는 것을 막으려 하고 있습니다. 체포, 감시, 그리고 처형은 체제를 도전하려는 사람들에게 경고로 작용합니다. 이러한 방식은 이미 이전에도 나타난 적이 있습니다. 2019년에는 연료 가격 인상에 대한 시위가 빠르게 확산되어 정권에 대한 반란으로 번졌습니다. 그에 대한 탄압은 매우 잔혹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당시 이 주도 안 되는 기간에 약 1,500명이 사망했다는 추정치를 보도했습니다. 이 교훈은 이란 권력 내부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가격이 너무 오르면 시위의 의제는 몇 시간 만에 바뀔 수 있습니다. 이란의 역사는 이러한 위험에 가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1979년 혁명은 정의, 독립, 존엄성을 약속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체제는 권력을 종교 지도자들과 보안군 그리고 이념 집단의 손에 집중시켰습니다. 국민을 대변한다고 주장하던 정부는 결국 자국민을 두려워하는 체제를 만들었습니다. 다른 나라들도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소련은 겉으로는 선전 보안기관 그리고 위대함을 강조하는 담론으로 강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취약한 경제, 아프가니스탄 전쟁 그리고 내부 분열이 체제를 갉아먹었습니다. 정부가 평범한 삶에 대한 통제력을 잃으면 서사의 일부 통제력도 함께 잃게 된다는 논리가 반복됩니다. 지금의 이란에서는 여러 방면에서 균열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동시에 화폐 가치는 하락하고 식료품 가격은 오르며 국영 언론은 답변을 요구하고 정권의 매체들은 서로 다투고 강경파는 협상가들을 공격합니다. 협상가들은 새로운 전쟁을 두려워하고 있으며 미국은 테헤란의 계산을 바꿀 수 있는 군사적 압박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글로벌 에너지 부역에 필수적이기 때문에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정권은 이 해협을 압박카드로 사용하려 하지만 만약 테헤란이 지나치게 나가면 더 강한 군사적 대응을 불러올 위험이 있습니다. 반대로 물러서면 동맹국들에게 팔아온 저항의 이미지를 일부 잃게 됩니다. 이란 지도부는 여전히 도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부 신호는 다릅니다. 하메네이는 계속 통제 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화폐, 물가, 그리고 국영 언론에서의 갈등은 동맹들이 공개적으로 서로를 비난하기 시작할 때 균열 조짐을 드러냅니다. 위기는 이미 소문 단계는 지났고 이제는 영향력, 책임, 그리고 생존을 둘러싼 공개적인 다툼의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결국 테헤란은 동시에 세 가지 충격에 직면해 있습니다. 경제 붕괴, 내부 분열, 그리고 외부의 군사적 위협입니다. 정권은 여전히 경찰, 정보기관, 그리고 감옥을 가지고 있지만 이제는 모든 것을 숨길 수 없습니다. 화폐 가치가 폭락하고 식료품 가격이 치솟으며 심지어 국영 언론마저 분열되기 시작할 때 절대적인 통제라는 이미지는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됩니다.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채널 구독도 해주세요. 그리고 끝까지 보신 후에는 댓글도 확인하셔서 우리 커뮤니티와 더욱 활발하게 소통하시길 바랍니다. 밀손 알비스.